자, 지난 24일 밤에 미국에 건너서 2+2 통상협의라는 걸 마치고 우리 경제관련이 돌아왔는데 이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홍종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전에는 연구위원으로 처음 만났고 네. 원장 된 이후에도 인터뷰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고대 특임교수로 계시는데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신분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자, 2+2. 네. 지금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A안을 들고 왔다. 네. 한국이 만족스러운 안을 들고 왔더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최상목은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뭐가 진실에 가까운 겁니까? 둘 다 진실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을 지금 우려하십니까? 일단 이게 일단 협상은 아니고 협의는 맞습니다. 협의예요. 그냥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 측은 이걸 구속력 있는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 협의라고 하는 게 맞고 사실은 통상협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어떤 재무장관이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협의인데. 예, 협의인데. 실무자들이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시작할 때는 항상 이제 예를 들어 FTA도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분야를 할지 어젠더 세팅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지. 예, 하죠. 예. 그럼 대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관세와 비관세 조치는 같이 해요. 이거는 같이 합니다. 관세, 그러니까 비관세 조치는 비관세 장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도 개선까지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정부 조달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지금 미국 측은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FTA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경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하고 투자 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화 정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최근에 와서 통상 협상을 할 때 경제 안보, 그러니까 공급망이 들어가는 경우는 꽤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게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되게 재무장관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번에 마침 또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IMF 월드뱅크 봄 회의라고 하죠. 예. 연차 총회는 가을에 있으니까 이제 그 회의에 겸했으니까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재무장관 와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가 좋은 거고 우리는 또 그냥 우리가 간 경제부총리는 재무장관은 아니죠 또.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예산도 갖고 있고 다 갖고 기획부총리가 갔으니까. 경제부총리가 왔으니까 다 이론적으로 봤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마침 이제 또 여러 가지 어젠더를 다 갖고 와서 이거 우리가 다 협의할 거야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방향을 다 잡아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관세 비관세만 얘기한 거나 분야를 딱 특정해서 가둬뒀어야 되는 건데 주더라도 먼저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이거는 안 돼. 이건 좀 불만족스럽지.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이것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려면 그러니까 얘기에 분야를 열어주려면 그 니네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분야를 논의하는 자체를 협상에 다 들고 나갔어요. 그렇구나. 다 들고 나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미국 측 내가 미국 측 입장이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한미 FTA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25 다 영어로 만들고 품목비 관세도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관세만 할게. 관세만 이제 이거 가지고 하자. 이 얘기하면 가장 최악이죠. 미국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비관세 조치까지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이 그 패키지로 한꺼번에 딜을 하자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거꾸로 아니야. FTA가 있잖아. 관세 부분만 얘기해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논의할 수 있다고 틀을 잡았다는 자체가 그걸 먼저 다 보여줬죠. 그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상의 틀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뭐 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이걸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논의의 틀을 갖다가 야 우리 이거 생각 안 했어. 이거 없애야 돼.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부라는 게 콩가루 집한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야 니네가 와가지고 장관들이 다 오픈했잖아. 이것도 논의하고 저것도 논의하고 다 열었잖아. 이미 열었으니까 그거 다 논의해.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합의를 한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얘기해야 될 거고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국내 그 여론용이고요. 일단은 방향을 다 잡아놓고 온 거죠. 개시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다. 문제죠. 예. 그 분야를 개시하느냐 마느냐도 다 협상의 지렛대인데. 그것도 지렛대죠. 예. 그렇게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 예. 자기들이 뭐라고 그걸 다 열어버렸어. 예, 창구를. 예. 다 열어놓고 뭐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협의를 끝내는 것도 아니고 실행을 하는 것도 아닌 주체가 가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결정할 수도 없는 결정할 수 자들이 없어요. 이 창문은 엽니다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왔네. 아니 줄라이 패키지라니 뭐 영어 쓰는 건 굉장히 좋아. 참 영어 멋있잖아요. 줄라이 패키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줄라이 패키지. 아니 근데 언제 7월달에 언제 우리 합의하겠다고 한 것도 없는데 합의 시한도 정해놓고 왔잖아요. 우리 7월 초까지 7월 8일까지 다 끝낼 거야라고 하고 하니까 진짜 큰일을 하고. 미국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7월 무슨 7월이야. 저 정부 바뀌기 전에 다 끝내자라고 해서 지금 막 저렇게 고삐를 쥐고 있는 거죠. 뭐 다음 주에 뭐 하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 우리는 7월 이후를 미뤘잖아요. 우리는 버텨가지고 다음 정권한테 넘겨주려고 한 것이지. 근데 그건 국내용이죠. 국내용이고. 지금 중위 대사관에서 했던 건 완전히 국내용이죠. 그건. 국내용이고 미국이 좋아하는 이유. 그럼 미국 왜 좋아하는 거야?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머 우리는 이렇게 니네가 활짝 열어줄 줄 몰랐는데 활짝 다 열었네. 다 열었죠. A안을 들고 왔네. 네, 거기다가 현재 공개는 안 됐지만 뭔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줬어. 그러니까 틀도 잡아주고 틀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놓고 잡아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줬는데 뭔가 이면으로 준 것 같아. 그거는 아마 저 정부가 바뀌어야지 아마 드러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미국 쪽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때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모르죠. 주기로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선 협력하자 뭐 다 좋아요.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뭐 개발하자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그것도 있지만 그 안에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나 디테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뭘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조선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뭐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근데 일본이 빠졌잖아요. 근데 일본 안 한다고 그러고. 일본 안 했다 빠졌잖아요. 네. 지금 그 남은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인데 대만은 그냥 계속 좀 저러고 있고 대만도 할 리가 없지. 대만도 좀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데 그 한국은 갑자기 덥석 온 거죠. 조선협력할게 이렇게 나온 거죠. 거기다 뭐 그 동장까지 줬다면서요. 우리 조선 잘해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죠. 틀 자체를 오픈했다는 게 이미 레버리지를 우리가 잃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는 협상을 미국에서 하자고 한 거니까 우리는 FTA 이미 있는데 1대1로 또다시 갑자기 FTA 있는데 25% 관세 때리니까 미국이 부당한 짓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미국 입장이면요. 정말 고맙잖아요. 너무 고맙죠. 고마운데 줄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줄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없던 관세를 25%를 만들었잖아요. 상호 관세. 그러니까요. 그 상호 관세를 갖다 25를 10으로 이제 그 10%짜리가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나라들은 일종의 특혜 그룹이잖아요. 우리는 영국, FTA도 있는데 25%를 때린 거 아니에요? 25%를 갖다 지금 10%로 예를 들어 줄여줬다고 해봐요. 네. 그럼 상호 관세가 25에서 10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 중에서 상호 관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50%밖에 안 돼요. 50%도 안 돼요. 나머지는 품목별 관세에 해당돼요. 근데 품목별 관세는 다 25로 좀 정해져 있잖아요. 품목별 관세 집어넣은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로 다 갖고 리쇼링 하겠다는 전략적 품목만 다 품목별 관세를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한테만 한국한테만 예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번 두기 무너지면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우리. 그렇지.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겠지. 우리는 쿼드 1원국인데 우리는 뭔데 이래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오커스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품목별 관세에서 예외를 두기가. 그래서 그러면 결국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상호 관세 25를 10으로 줄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0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0에서 10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FTA는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이걸로 계속 버텨야 되는 건데 FTA 있는 대로 합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영역에서 협상하자고 열어주는 자체가 이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어서 미국이 그렇게 기뻐한 것이고 한국이 버티기는커녕 다 열어줬네 활짝. 그거 외에도 추가로 뭔가 주고 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해요, 사실 자동차. 자동차가 왜 굉장히 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미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의 시장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있거든요. 이 상호 관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철폐를 처음에 상호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우리나라 최상목 씨가 말이 바뀌었어요.
상호와 품목 관세에 대해서 뭐 그걸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폐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품목별 관세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상호관세 철폐해봤자 야 우리나라 자동차도 관세 25% 맞고 반도체도 25% 맞고 철강도 20% 맞는 건데 그러면 상호관세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반박이 나올까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그걸 철폐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이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는 한국만 예외로 해줄게요. 할 리가 없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어렵잖아요. 미국이 엄청난 뭔가를 얻어야지 한국으로부터 예, 그렇게 해주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뒷사람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 안보 분야도 같이 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은 얘기 안 됐지만 방위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위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방위비 얘기는 별도로 하겠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방위비하고 다 같이 하기로 했죠. 근데 방위비에서 뭔가 조금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요구할까봐 이제 이거 분리하는 거죠. 방위비는 분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알래스카의 그 LNG 사업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건 미국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그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상대방의 요구를 우리가 원하는 걸 바꿔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매국노야, 매국노. 놀라운 주객전도입니다 이게. 매국노야. 우리가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상업성이 없어 이때까지 실패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건너가가지고 그거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 협상 나중에 합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뭐 440억 달러가 뭐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계산이고 항상 공사를 시작하면 항상 2배, 3배가 됩니다. 그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라든가 이러면 또 괜찮아지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안에 그 세부 디테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 가서는 그렇게까지 됐으면 진작됐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최상목 팀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들이었으면은 이걸 다 오픈해주지 않았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보퍼트 해 그 알래스카 그 카나다와 같이 쓰는 알래스카 북쪽의 바다입니다. 거기서 가스가 납니다. 거기서 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액화를 오는 것이 다 되면은 거기서부터 한국까지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럼 그게 한 10년, 20년 뒤인데 20년 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때 천연가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럼 현재 우리 천연가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뭐 카타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수입하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갖고 온 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때 가서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뭐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거 다 성공한 프로젝트가 다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타르나 이런 데는 중동 지역이니까 정세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또 다른 천연가스 공급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카타르 그 어렵다는 안보가 위험하다는 카타르에서 지금 우리가 수십 년째 지금 그걸 안정적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싼 값에. 예, 그러고 있잖아요. 비싼 값에 알래스카로부터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물론 에너지 전문가들이 또 얘기할 얘기지만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거니까 온갖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최상목 팀이 불과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걸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틀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본하고 협상할 때 트럼프가 반짝 등장했단 말이죠. 깜짝 등장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한국과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혹은 코멘트하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일단 뭐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무부에서 그냥 회의를 한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올 것 같았으면 백악관에서 회의하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는 협상국이니까 트럼프가 나간 것